Sache, nämlich den Schatten, eine bessere Luft auf der Berger Straße, Vogelgezwitscher, alles das ist weg und zwar unwiederbringlich. 60년 넘게 자란 이 나무들에서 얼마 전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기둥이 갈라지고 잎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조사 결과 나무 몸통 하단부에서 작은 드릴 구멍이 발견됐고 그 안에서 독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습니다. 고의적인 독극물 주입이 확인된 겁니다. Die echt heftigst abgetötet wurden. Also nicht nur mit ein bisschen, sondern hier hat man die Leiche nochmal getötet. 주민들은 벌목된 나무를 기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나무 독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센주에서만 최근 4년 동안 80건이 보고됐고 베를린과 도르트문트 등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한 병풍 전문점을 취재했습니다. 1946년 문을 연 병풍 전문점입니다. 수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병품을 장인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해파리 그림이 그려진 이 병품, 수족관에서 의뢰받은 상품입니다. 의자천과 무늬를 맞춘 병풍도 주문 제작합니다. ゴージャスな雰囲気にとか、後ろに屏風があると、そこが要は空間が作れる。 3대 사장인 가타오카 씨입니다. 갈수록 매출이 줄자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피규어 배경으로 병풍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피규어 크기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병풍을 개발했습니다. 마그네틱 등을 붙여 집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작은 병풍도 만들었습니다. ライフスタイルに合わせて提案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今私がやるべきことかなと思います。 장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변화의 노력은 전통이 생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캐비아가 중국 쓰촨성의 특산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캐비아의 14%를 생산하는 쓰촨성 야안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쓰촨성과 티베트를 잇는 318번 국도 휴게소. 철갑상어 모양의 대형 육교와 캐비아 체험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쓰촨성이 전 세계 캐비아 생산량의 14%를 차지한다는 건 현지 주민들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从来没听过，这是第一次来了才知道的。 체험센터와 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철갑상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칭장고원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오는 곳으로 차갑고 깨끗한 수질에서만 사는 철갑상어를 양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해 정부가 지은 공유 양식장에서 철갑상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양식에서 알 채취, 포장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 속에 생산된 쓰촨산 캐비아는 요즘 독일과 싱가포르 등지의 유명 호텔 식당에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의 한 놀이공원. 우크라이나에서 온 11살 막심이 공연을 즐기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Як тільки приїхав, спалось погано, тому що я стресував, скучав за батьками. А зараз вже все нормально, спиться нормально. 프랑스를 찾은 아이들은 모두 체르노빌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아이들이란 이름의 협회는 매년 여름 50명의 체르노빌 지역 어린이들을 프랑스로 초청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지원해 왔습니다. Ce qui a une diminution en moyenne de 30 jusqu'à 65% de la contamination radioactive, donc qui est due à l'alimentation qui est ingérée de manière chronique. Donc un séjour permet de 1990년부터 이렇게 여름방학에 프랑스를 찾은 체르노빌 부근 아이들은 1,500여 명 정도. 전쟁과 방사능 오염 속에 살아가던 어린이들에겐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건강까지 되찾는 여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리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 기획될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만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80주년을 맞는 8월 15일 광복절에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빛의 혁명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8시부터 시작됩니다.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한 12개 기업 관계자, 독립유공자와 산업재해 유가족 등 만여 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경호구역 바깥에선 초청 대상이 아니어도 누구나 행사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사다. 이전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해외 정상 등은 초청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야당 지도부에도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특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전공의단체 대표가 환자단체를 방문해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에게 다시는 환자 생명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전공의단체 대표단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정 갈등 1년 5개월 만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어색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공의단체 대표는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 장기화 책임에서 의료계도 자유롭지 않다며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의정 갈등 기간 일부 의사들의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온갖 불법적인 명령들, 어떠한 입법을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억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진짜 피해자는 환자라며 이런 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단체는 의료계가 아닌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며 전공의들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경희대 의대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전국 40개 의대에서는 복귀 의대생들을 위한 학사 운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없이 실내에서 선풍기만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35도를 넘는 온도에서는 선풍기 바람이 체온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박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을 피하려고 손 선풍기를 사용하는 시민들. 요즘 같은 찜통더위엔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 손 선풍기를 쐬도 이렇게 별로 더위가 식는 것 같지는 않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실내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하는 경우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깥 공기가 더우니까 방문을 닫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트시면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고. 주변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선풍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지침을 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35도 이상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으면 선풍기를 틀어도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선풍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더 축적되게 됩니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땀 배출만 하게 되면 탈수 증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체감 온도가 4도 낮아지는 데다 전기요금도 최대 70%까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속 실내에 선풍기만 있다면 에어컨이 있는 공공장소 또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거나 샤워를 해서 열을 식히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전국의 폭염경보도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서울은 간밤에 최저기온이 27.6도로 열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제주 서귀포는 2주 동안이나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열대야가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남 북부와 전북 북부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m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가 37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직후에는 습도가 높아져 폭염이 해소되기는커녕 불쾌감이 커지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5m를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잠깐 타임. 더위가 극심한 폭염 시에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 더위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폭염특보가 예보되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 대신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고 외출할 경우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양산,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주세요.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그늘에서 자주 짧은 휴식을 취하고 더위가 심한 오후 시간대에는 적극적으로 쉬어주세요.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고 냉방기가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지원하는 무더위 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해주세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에서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폭염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건강을 지키는 실천으로 시원한 일상생활 하세요.